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계속 용인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오늘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한쪽 엔진에서 새 깃털이 발견된 데 이어 나머지 엔진에서도 깃털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에는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체포 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법원 결정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체포할 수 있게 된 공수처는 수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어기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불법 체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말해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됐던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의 선택도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지법도 체포 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논리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심 기각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수처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제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오늘 오전 10시 체포 적부심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차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한 건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애초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영장 청구 시한은 체포 적부심에 따라 9시간가량 집행이 멈췄던 만큼 오늘 오후 8시 즈음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사에 응할지도 미지수인데 공수처가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 첫날인 그제 공수처는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해 질의했지만 10시간 40분 동안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입장 정도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조사에 불응했는데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는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관할권 문제를 재차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그제 오전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체포 첫날 공수처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젠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안에서만 머물렀는데요.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고 오늘로 사흘째 구금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6평 정도 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칸막이 화장실과 접이식 매트리스 그리고 이불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대신 사복을 입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있는 수용동과는 다른 건물인 사무동에 대기하면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오전과 오후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오후 5시에 열린 체포 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또 체포 적부심에는 이동 중 발생하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고발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가 3,00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하고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체포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체포 적부심이 기각돼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주말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구치소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에는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일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 전략을 공수처에 노출하지 않고 지지층의 결집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물론 다른 재판에도 결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이 불응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지 강세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수처에 도착해서도 불법 수사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측의 질문을 들으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자신들의 전략은 노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는 비상계엄 증언에 나선 사령관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만나고 여기에 더해 불법 수사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진술 거부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도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4분 만에 끝났던 첫 번째 변론과 달리 국회와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수처 조사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속 불참에도 두 번째 변론 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헌재법에 따라 심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독재국가의 유신 시대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에.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많은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간에 CCTV를 증거로 채택하고 경기도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5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이어 3차례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이 촉박하다며 항의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려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인권위에 해당 안건이 제출된 경위와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인공지능 AI 교과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AI 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만든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손으로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체포 다음 날 특검법 논의를 위해 소집된 비상의원 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언급에 목임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권 원내대표는 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했지만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체포되셨기 때문에 저희 것이 별개로 발의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것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표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은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대신 일단 오늘까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북한을 일부러 도발했던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해왔는데 이 여당의 이 요청들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민주당 상황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어제 강행 처리하는 대신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안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특검 발의가 하루 미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둔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외환 유치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MBN에 특검이 빨리 처리돼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같은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민주당 안을 고집하다 자칫 본회의 통과는 물론 특검 출범까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강경파들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 법원은 한 재판부가 계엄 관련 사건을 모두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주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해당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형사합의 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고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사건을 맡는 방안을 다음 주 판사회의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한 내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의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한 이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정당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는데 작성 주체가 명확치 않았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떠한 착오도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증인을 불러서 김용현 장관의 증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고령과 관련돼서는 김용현 장관이 미리 좀 준비를 했고 공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MBN 뉴스 추담입니다. 이번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위였지만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같은 강공 전략에 중도층이 이탈한 걸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는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은 33%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크게 벌어졌던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점점 좁혀지더니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민주당의 줄탄핵 등 강공 전략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엔 민주당 36%, 국민의힘 33%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이 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해당 조사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권 주자 중 1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지지율에 압박을 느낀 건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엔 5대 은행장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상생금융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외교 행보에까지 힘을 주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은 대통령 체포 직후 민생 행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고 5대 시중은행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무역업계와 2차 전지 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등 민생 챙기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본격 외교 행보에도 나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소속 의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직후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과 전 외교부 차관, 세계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 개정인데요. 당 지도부가 당내 개헌특위 필요성의 의견을 모은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방지 헌법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조만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 개헌특위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지도부 한 인사는 계엄 사태 이후 개헌 논의는 계속돼 왔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부터 국회의원 임기 단축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개헌특위 위원장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가운데 누구로 할지 검토 중으로 특위 구성과 출범 시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헌 특위를 꾸린 원외 소장파 모임 천목회도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겨냥한 이재명 방지 헌법을 띄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소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소추를 좁게 해석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만 해당하고 재판은 제외돼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추를 넓게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재판은 중단된다고 맞섰습니다. 천목회는 바로 이 점을 겨냥해 헌법 84조에 새로운 사건이란 문구를 넣는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즉,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새로운 사건만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여권 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치소에 구금하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빨리 진행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왜 완행열차처럼 느긋하게 진행하냐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 이튿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책임을 묻는 날선말로 시작됐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사법 쿠데타 등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공격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무도한 정치 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사법 절차가 윤 대통령에겐 유례 없이 몰아치는 반면 이 대표에겐 유독 관대하다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공세는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이 대표의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수십 개 재판을 받는 현직 정치인 앞에 법원이 가다서다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수세에 몰린 여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앞서 보신 국민의힘의 비판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맞섰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구속의 지름길이라며 대통령을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김건희 여사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옥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권 행사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겨우 말 한마디를 언급했는데요. 사자성어로 된장찌개였다고 합니다.
체포 적부 심사 신청 등 윤 대통령의 수사 대응을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자신 스스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김 여사 책임이 크지 않냐며 여사 관련 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 가족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 김건희 아니에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김 여사 출국 금지를 주장했던 조국혁신당도 모든 비리와 의혹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며 당론으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관저에 홀로 남은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던 날 김건희 여사의 행적이 저희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저지선을 뚫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르고 관저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며 변호인단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여당 의원의 별도 면담 자리에 동석해 공수처가 불법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과 여당 의원에게 체포영장 집행 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법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등의 수순과 향후 대응책을 김 여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공수처와 경찰이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동까지 진입한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와 가까운 한 인사는 MBN에 김 여사가 감정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낙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체포됐지만 홀로 관저에 남은 김 여사의 경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를 수 있지만 만약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김 여사는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선결제했던 가수 아이유 씨에게 악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 SNS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중국 세력에 찬성하는지 몰랐다, 실망이다, 좌이유 등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아이유 씨와 모델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악플 신경 쓰지 마라, 왜 애꿎은 데서 화풀이냐 등의 옹호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이유 씨는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경주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 씨는 경주를 여행하던 중 필요한 물건을 사러 들른 판매점에서 안내견 출입을 저지당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매장 직원은 다른 손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입장을 거부했고 허 씨는 급하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걸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의 한쪽 엔진에서 새 깃털이 발견됐었죠.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나머지 한쪽 엔진에서도 깃털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류 충돌로 여객기의 두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서 전력 공급이 끊겨버린 셧다운이 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59분, 조종사는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 즉 비상을 선언합니다. 실제 연기와 화염이 관찰된 오른쪽 엔진에선 깃털이 발견돼 조류 충돌로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는 다른 쪽 엔진에서도 깃털을 발견해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석을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엔진 두 곳에서 깃털이 모두 나왔다며 깃털과 혈흔을 포함해 총 17점의 시료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쪽 엔진도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충돌 직전 4분이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조류 충돌로 엔진 2개 모두 셧다운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 엔진 고장, 투 제너레이터 고장, 그다음에 배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바로 뚝 셧다운됐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시 고도와 복행을 위한 추력 확보에 실패한 걸 놓고 봤을 때 큰 새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5kg의 그 오리일 경우에는 약 5톤에서 6톤 정도의 충격량을 미치고요. 기러기 같은 경우는 10에서 15톤의 충격량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크게 손상을 일으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만간 깃털 분석 결과와 엔진 잔해 조사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이 공개됐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북한군 참전인 전략적 실수라며 북한군 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생포했을 당시 영상입니다. 쓰러진 북한군에게 위장한 우크라이나군이 다가가자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다친 북한군인 2명을 생포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Ми почали з ним розмовляти. Там у нас були базові слова, які максимально іди сюди, чи ти поранени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이 대량 전사할 거란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다치거나 전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킨 건 전략적 실수라고도 진단했습니다. They are used in a not very effective way because there is a language problem with the Russians, so coordination between the Russians and the North Koreans is actually not really possible. 롭 바워 나토 군사위원장은 고립된 북한이 갑자기 전쟁의 플레이어로 부상했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직접 무기 제공을 하지 않지만 러시아 군산복 합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982년생 만 42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대한체육회장으로 뽑힌 유승민 당선인이 일 잘하는 회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승민 당선인은 올림픽 결승전보다 이번 선거가 더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강도 높은 내부 개혁으로 체육회에 떨어진 신뢰부터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형규 기자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하오를 꺾고 2016년에는 IOC 선수위원까지 되면서 기적의 사나이로 불린 유승민 당선인. 앞선 대결들도 쉽지 않았지만 유 당선인은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가장 힘들었다고 되돌아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번 선거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여러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아쉬워한 유 당선인은
고강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강도 높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정말 체육의 가치, 멋진 이 가치를 갖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이 먼저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을 만나서는 수평적인 신뢰관계를 만들겠다며 관계 개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임기 종료 전 내려놓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제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수위원을 하면서 국제관계를 이어온 것이 제 장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일 잘하고 부지런한 일꾼 같은 회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는 유당선인은 다음 달 28일부터 4년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독창적인 회화적 언어를 통해 다차원적인 세계관을 탐구하는 두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또 올해는 김소월 시인의 시집 진달래꽃이 발간된 지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김소월 시인의 시를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의 화면에 고전과 현대, 집단과 개인 등 상반된 패러다임이 공존합니다. 마치 두 명의 작가가 한 작품을 그린 것 같은 이유는 윤상윤 작가가 오른손으로는 사회 구조를, 왼손으로는 즉흥을 그리는 독특한 회화적 방법론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김상인 작가는 집과 카페 등 일상적인 공간과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재구성하며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독특하면서도 시적인 두 작가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시선이 있잖아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으로 저걸 왜 저렇게 그렸지라고 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고. 뮤지컬 어제의 시는 내일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는 1923년 간토대학살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경성 청년들의 갈등과 고민, 현실의 벽과 희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 김소월의 시를 소재로 만든 첫 창작 뮤지컬로 무장투쟁이 아닌 문학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특징인데 총칼을 앞세운 일본에 시로 맞서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초혼을 비롯해 진달래꽃, 풀따기 등 김소월의 시는 무대에서 아름다운 넘버로 관객에게 시대를 넘어 감동을 선사합니다. 글과 어떤 시 그리고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 김소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서정적인 어떤 시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때 당시 살았던 어떤 민족에 관한 그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 침대 매트리스 위에 푹신푹신한 토퍼 까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부드럽고 따뜻한 거위털 제품이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비싼 가격에 거위털 토퍼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안에는 오리털을 채워놓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아주면 더욱 포근하게 잠들 수 있는 토퍼 제품입니다. 특히 거위털로 채워 넣어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광고합니다. 수지 자체가 부스니까 보온성은 있죠. 부스 빨 수 있잖아요. 이거 빠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거위털 토퍼 6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엉터리 제품이 많았습니다. 토퍼 하나에 90만 원인 한 유명 브랜드 제품은 100% 거위털로 만들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토퍼 아래층의 털을 살펴봤더니 거위털은 35.5%에 불과했습니다.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의 고가의 좀 더 따뜻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기를 품어 포근하고 복원도 잘 되는 솜털 대신 값싼 깃털을 더 많이 넣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수치와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택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 택에 적혀지는 숫자 자체도 좀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 같고 신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거위털 논란이 겨울철 패딩 등 의류에 이어 침구류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5도, 주말에는 7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밤사이 녹았던 눈이 다시 얼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9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2.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5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대한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